안녕하세요, 경서입니다. 요즘 오버워치보다 핫한 게임이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PC방 점유율이 벌써 리그 오브 레전드를 넘어설 정도로 그 열기가 대단한데요. 오늘은 제가 바로 오버워치에 관한 톱 12, 12가지 사실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실까요? 있지?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 멀지 않은 미래, 옴니카라는 회사에 의해 만들어진 옴닉이라는 인공지능 로봇. 이를 만들기 위해 옴니카는 옴니움이라는 거대 공장을 만들어 대륙 곳곳에 설립합니다. 하지만 성장률과 생산량을 지키지 못해 얼마 지나지 않아 폐쇄되고 마는데요. 2030년 옴니움이 스스로 깨어나 인류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개시하며 옴닉 사태를 일으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국제연합은 오버워치라는 특수부대를 설립하고 이것으로 옴닉 사태는 종결합니다. 이후 오버워치의 위상은 눈부신 성장을 하지만 이번엔 세계 곳곳에 테러가 발생하고 오버워치는 임무 실패, 부정부패, 인권 침해 같은 혐의들이 발각되며 해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세계는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탈론이라는 테러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오버워치의 일원이었던 윈스턴은 조직원들을 재소집해 오버워치의 이야기는 막을 올립니다. 블리자드는 새로운 캐릭터들이 출시되기 전에 게임 안에 여러가지 떡밥을 숨겨놓는데요. 예를 들어 헐리우드맵 운송 미션 도중 리무진의 탑승자가 출시되기 전 라크리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하고 한 블로그에는 솔저 76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기도 했었고 또한 시네마틱 영상 소집편에서는 윈스턴이 오버워치 요원들을 재소집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캐릭터들의 사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워낙 빨리 스쳐가고 이름도 흐릿해서 보기가 힘든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일일이 이 부분을 스탑해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너무 귀찮으시면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준비해놨으니 공개된 캐릭터들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오버워치는 여성 캐릭터들의 신체 디자인이 너무 비슷하다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살펴보면 대부분 마르고 긴 다리에 섹시미를 강조한 갑옷, 하이힐에 그리고 노출된 하체 등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띠고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남성 캐릭터들은 작고 뚱뚱하기도, 힘센 고릴라이기도, 아니면 전신을 갑옷으로 중무장하는 등 이렇게 개성이 더 뚜렷한 디자인에 반면 여성 캐릭터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묘사되는데요. 이런 비판 이후 블리자드는 자리아라는 근육질의 여성 캐릭터를 출시하며 블리자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고 더 나아지려 노력하고 있으며 자리아가 이것을 보여주는 예가 됐으면 좋겠네요 하며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1) 명의 캐릭터 모두 히어로 이름뿐 아니라 각자의 본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빨리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트레이서는 레나 옥스톤, 디바는 송하나, 위도우메이커는 아멜리 라크루아, 리퍼는 가브리엘 예스, 파라는 파리아 아마리, 시메트라는 사티아 바스와니, 바스티온은 SST 연구소 공통자동화 로봇 E54 바스티온, 윈스턴은 윈스턴, 한조는 시마다 한조, 토르비온은 토르비온 린드홀름, 메르시는 앙겔라 치글러, 라인하르트는 라인하르트 빌헬름, 젠야타는 테카르타 젠야타, 맥크리는 제시 맥크리, 자리아는 알렉산드라 자리아 노바, 솔저 76은 잭 모리슨, 루시오는 루시우 코헤이아 도스 산토스, 정크렛은 제미슨 포크스, 로드호그는 마코 러틀리지, 메이는 저우 메이링, 겐지는 시마다 겐지. 오버워치 캐릭터 한조와 겐지는 원래 같은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초창기 한조를 디자인하면서 블리자드는 너무 많은 닌자 기술을 준 것 같다며 두 명으로 나누는데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겐트위안, 아니 한조의 동생 겐지입니다. 또한 바스티온의 궁극기는 원래 센트리봇이라는 작은 로봇을 가동시켜서 맵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적을 사격하는 기술이었는데요. 블리자드는 이런 설정이 바스티온의 플레이 스타일과 맞지 않는 것 같아 지금의 궁극기인 탱크 모드로 바꿨습니다.
오버워치의 캐릭터 한 명 한 명은 특별한 배경과 과거가 있는데요. 트레이스의 경우 오버워치의 비행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순간이동 매트릭스의 오작동으로 그녀의 분자 구조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살아있는 유령이 되지만 윈스턴의 도움으로 시간 가속기를 몸에 붙이면서 현재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여자는 왜 파랗지? 하면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위도우메이커는 원래 오버워치의 요원 제라드의 부인이었지만 탈론에 납치되며 비밀 요원으로 세뇌되고 그녀의 생리학적 기질이 바뀌어버리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지금의 푸른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블리자드는 오버워치를 단순히 FPS 게임이 아닌 하나의 큰 세계관으로 만드는데요. 그래픽 노블, 디지털 단편 만화, 시네마틱 트레일러를 통해서 다른 FPS 장르 게임들과는 다르게 팬들에게 오버워치 세계관에 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픽 노블은 오버워치 초창기 멤버들의 이야기로 라이언하르트, 토르비온, 리퍼, 솔저 76에 관한 이야기로 옴닉 사태에서 오버워치의 설립까지, 그래픽 노블은 이 사건들의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시네마틱 트레일러는 주로 영웅들의 이야기나 핵심이 되는 스토리를 알려주고 단편 만화는 현재 이야기를 주로 다루면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이어져서 오버워치의 세계관과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오버워치 개발 이전에 블리자드는 와우에 뒤를 거대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그마치 7년 동안 개발했던 게임을 취소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타이탄은 와우보다도 방대한 MMORPG 게임으로 만들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프로젝트의 규모가 워낙 컸던 나머지 실패로 돌아가고 이 잔해들에서 건진 것이 바로 오버워치였다고 합니다. 결국 오버워치는 큰 실패에서 건진 귀중한 작품인데요. 현재 오버워치의 흥행을 보면 7년이라는 노력이 헛된 것 같진 않네요. 블리자드는 6개월 동안 오버워치에 관한 소송으로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1월 이노비스랩이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오버워치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똑같은 명칭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특허청에 따라 블리자드는 오버워치 상표권 등록에 실패했었습니다. 당시 이노비스랩은 이미 게임이 출시됐었고 블리자드는 이제 막 게임을 발표하려던 시기라 상황이 난처했었는데요. 하지만 6개월 이후 갑자기 합의가 이루어져 이노비스랩이 오버워치란 명칭을 포기하면서 소송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버워치에는 다른 블리자드 게임들에 관련된 이스터에그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누비스 신전 맵의 벽화에는 워크래프트의 호드 문양이, 신전 탱크 옆에도 멀록이 그려져 있는데요. 신전 또 다른 곳에는 스타크래프트의 히드라리스크 머리가 걸려져 있습니다. 하나무라 맵의 오락실에는 블리자드의 이런 작품들을 패러디한 아케이드 게임들이 있습니다. 파이터스 오브 더 스톰 1과 2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 대한 패러디이며 1에는 타이커스와 티리에, 2에는 캐리건과 가로시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게임으로는 슈퍼 시즈 모드 3가 있는데요. 이는 메탈 슬러그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이며 스타크래프트의 유닛들이 대신 등장합니다. 디아블로는 도라도 맵의 더 작은 피냐타의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게임들과는 다르게 오버워치가 팀당 6명, 6대6으로 진행되는 건 단순한 설정이 아닌데요. 블리자드는 6명이 가장 적당한 인원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인원이 더 많았다면 개인의 플레이어들이 게임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을 거고 6명보다 적었다면 한 명의 트롤이나 실수가 게임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6명이 가장 적당한 숫자였다고 합니다. 오버워치에서 플레이어들의 탈주를 방지하기 위해 강한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탈주 시 매 게임에서 얻는 경험치의 75%가 날아가고 적게는 5판, 많으면 20판 이상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어떤 유저들은 이 페널티가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지만 또 일부의 유저들은 이 페널티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명이라도 탈주하면 새로운 플레이어가 참가할 때까지 6대5라는 열쇠의 수로 게임이 진행되고 1분이라도 탈주한다면 게임이 극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블리자드는 이런 독한 페널티를 적용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롤을 플레이하는 유저로서는 좋은 페널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버워치 같은 재밌는 게임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항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색다른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약속대로 새로운 캐릭터들의 사진은 뒤에 준비해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바이.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regrets.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town, from London to Taiwan. I've been all around the globe, trying to protect your soul. We are heroes tonight.